지난달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새 변이의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감염자가 지난 2달 사이 3배나 급증했고 5개 보로 가운데 퀸즈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이 집계돼 한인사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휘발유세가 다음 달부터 0.9센트 오른 갤런당 42.3센트로 인상됩니다. 현재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올해 초보다 약 20%가량 인상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문자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흰미협 뉴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정부 소식을 직접 듣고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 호보큰 거주 50대 여성이 지난 금요일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시카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60대 피해 여성은 얼굴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주 뉴욕시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시안 여성을 이유 없이 선로로 밀쳐버린 40대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단백질 돌연 변이가 36개에 달하는 코로나19 새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뉴욕시 감염자가 지난 2달 사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미시건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감염 사례가 처음 발견된 이후 텍사스와 오하이오에 이어 뉴욕, 버지니아 등 5개 주에서 감염이 보고되면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총 5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뉴욕시의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총 824명으로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7월 1일 기준 253명보다 무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퀸즈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되면서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한인사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퀸즈의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257명으로 7월 1일 66명에 비해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코로나19 감염자의 31.2%로 3명 중 1명이 퀸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브루클린 214명, 브롱스 155명, 맨하탄 140명, 스태튼 아일랜드 58명 등 지난 7월 1일에 비해 모두 3자릿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 평균 입원 환자 수도 48명으로 7월 평균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변종으로 일명 피롤라라고 불리우는 신종 하위 변이인 BA.2.86가 뉴욕시 하수에서 검출되면서 재유행 우려까지 일고 있습니다. 피롤라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36개 이상으로 역대 오미크론 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역대급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 보건국은 최근 한 달 사이 주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 부분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피롤라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시 보건국도 아직 피롤라 감염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뉴욕시 하수 샘플에서 피롤라가 검출된 만큼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며 팬데믹 시그에 버금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피롤라 등 오미크론 변종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백신이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라며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기저질환자 등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현재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올해 초보다 약 20%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뉴저지 휘발유세가 다음 달 1일부터 0.9센트 오른 갤런당 42.3센트로 인상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1센트 인하됐었지만 올해 소폭 인상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주 재무국 발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뉴저지 휘발유세는 현재 갤런당 41.4센트에서 42.3센트로 0.9센트 인상됩니다. 경유에 대한 세금도 현재 48.4센트에서 0.9센트 오른 49.3센트로 조정됩니다. 뉴저지에서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매년 8월 말 결정돼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1센트 인하됐지만 올해는 0.9센트 소폭 인상된 것입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66센트로 전국 평균인 3달러 82센트보다 16센트 낮습니다. 뉴저지주는 2016년 발효된 법에 따라 매년 지난 1년 동안의 휘발유 사용량과 앞으로의 수요 예측 등을 기준으로 휘발유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런 조정을 통해 매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주 곳곳의 오래된 교량과 도로 등 기간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는 갤런당 3달러 82센트로 올해 초에 비해 20%가량 올랐습니다. 디젤유 가격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갤런당 3달러 84센트로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한 달여 만에 4달러 36센트 치솟았습니다. 이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았다는 이유와 함께 미국의 에너지업계 내부 사정에 영향도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기업과 소비자뿐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문자를 통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Hit Me Up 뉴욕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문자 메시지로 애덤스 행정부의 소식을 직접 듣고 또 답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민들과 문자로 소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Hit Me Up 뉴욕을 발표하고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과의 문자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활용한 커뮤니티 SMS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 시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욱 쉽게 시와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이 계획이 새로운 정책과 지역 행사 등을 애덤스 행정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직접 전달받을 수 있고 또 일방적인 알림이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방향 소통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917-909-2288로 처음을 뜻하는 단어 first라고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애덤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직접 듣고 싶고 5개 보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빠르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역사상 가장 접근성이 좋은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외에도 Talk with Eric, Hear from the Mayor, Get Stuff Done Cast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60대 여성을 향해 식칼을 휘두른 가해 여성이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욕시경은 가해 여성이 뉴저지 호보근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금요일 맨해튼에서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른 50대 뉴저지 여성을 어제 저녁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후 6시경 미드타운 38스트릿 8에비뉴 인근에 있는 이브로 피자 가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65세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부엌칼을 휘두르며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여성은 사건 직후 북쪽 방면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됐습니다. 가해 여성은 52세 올라 알바니로 뉴저지 호보큰에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고로 65세 피해 여성은 왼쪽 눈 아래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가방에서 부엌칼을 꺼내들고 다른 여성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 원인과 함께 정신과 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주 뉴욕시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아시안 여성을 솔도로 밀쳐버린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솔도로 떠밀리며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뉴욕 로어 맨해튼에 서 있던 아시안 여성이 이유 없는 공격을 받아 선로 밑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11시경 지하철 2호선 챔버스 스트릿 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데이빗 워델의 아내 34세 중국계 여성 수 완난이 선로로 밀려났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완난의 뒤로 다가와 선로로 밀쳐버렸으며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로 위로 떨어진 그녀는 남편 및 주변 승객의 도움을 받아 선로 밖으로 구조된 후 인근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인종혐오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하철 승객들은 이 같은 묻지마 범죄가 크나큰 문제라며 특히 인종혐오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41세 사무엘 윤커라고 밝히며 체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범죄는 작년 대비 4.5%가 줄어들었으며 중범죄는 작년 동월 대비 0.8%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흑인 10대 여성들이 아시안 일가족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또다시 아시안 여성이 선로로 밀쳐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시안에 대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노동자가 가입된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이달 14일까지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노동자 연구소에 따르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사업장의 파업 참가 인원은 45만 명으로 2018년 이후 최다가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의 파업은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진정됐다 이후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바 있으며 이는 강력한 경기 회복과 구인난에 따라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강화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미 자동차 노조와 사측의 협상 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큰 상황인 만큼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우수 고등학교로 꼽히는 리치우드 고교가 올 가을 학기부터 등교 시간을 늦춥니다. 리치우드 학구는 내일 시작하는 가을 학기부터 고교 수업 시작 시간을 종전 7시 45분에서 오전 8시 20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치우드 고교 교장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며 등교 시간을 늦추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업이 오전 7시 45분에 시작하면 학생의 약 절반이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수업 시간이 늦춰질 경우 학생의 78%가 아침을 먹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수년 전부터 너무 이른 등교 시간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하는 10대들의 경우 우울증과 불안을 겪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리치우드 외에도 테너플라이와 밀번, 채텀, 프린스턴 등 일부 학교가 수업 시간을 늦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계 여성과 결혼해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3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문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2명의 후보, 즉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하며 우리는 강력한 티켓을 갖고 있다며 자신이 메릴랜드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해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뉴욕 주민은 총 6,3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이나주 커닝햄 중독서비스 지원국 박사는 뉴욕주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90분마다 1명씩 사망하고 있는 셈이라며 뉴욕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최대 규모로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커닝햄 박사는 최근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증가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퀸즈에서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501명이 사망했는데 약 80%가 펜타닐 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